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진천 선수촌 건립 현재 2단계 사업 추진 중이고 2017년 9월에 완공돼서 태릉 선수촌 기능과 인력이 대부분 진천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원할 인력 중에 영양사, 조리사 이런 급식 관련 인력,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의무 인력, 트레이너 같은 이런 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직원 숙소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천의 선수촌 직원 숙소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하무개 의원의 주장에 의해서 일부 예산이 감액되었고 중단되었는데 대한체육회가 2015년 2월부터 직원 숙소 건립 요청 등 관련 사업 계획 조정을 계속 문체부에 요청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직원 숙소 거주 인력들은 선수촌에 거주할 국가대표들을 지원하는 필수 인력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현재 직원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청주나 대전이나 김천 등에서 장거리 출퇴근 및 선수촌 주변 임시 숙소를 빌리거나 선수 숙소 임시 사용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감정원 이런 7개 기관은 직원 숙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 이런 사례에 따르면 선수촌 내 직원 숙소 건립이 타당하다는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체육회가 요청하고 있는 직원 숙소 건립 계획을 신속히 검토해서 2차 건립 계획에 따른 선수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교육부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결국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2018년에 국감정 혼용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서 2018년에는 국정교과서가 실패한 게 아닙니까? 많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까?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학생, 교사, 학부모들,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국과 관련 지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보시지 않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라는 그런 프레임 하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1년간 써보시면은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국민들이, 학생들이 내용을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아직도 믿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은 지금 모든 검정 교과서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술이 되어 있다고 믿고 계시죠? 그 편향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적어도 많이 읽어봤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는 교과서의 내용들이 편향되어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실국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지난번에도 실국장들이 와서 박성민 단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옆에서 하시는 거 봤잖아요. 지금 현행 교과서에는, 현행 8종의 검정 교과서에는 편향된 내용들이 있으면 장관님 책임이에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몇 가지 사례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 고쳐졌잖아요. 수정됐잖아요. 그런데 편향되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정이 아닌 다른 교과서들은 다 편향되어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뿐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것뿐이죠.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예, 지금 교과서들 중에 편향된 내용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실국장들이 박성민 단장이 없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있다고 믿고 싶은 것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비비 편법 집행을 비롯해서 44억을 이렇게 결국은 날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장관님 지셔야 됩니다. 예비비에 대한 그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19대 국회 때 본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종결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집행된 내용은 장관님 44억을 날리고
시간, 열정, 에너지를 결국은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소모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2018년부터 잠깐만요. 예. 자꾸 2018년 또 쓸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책임져야 될 걸 책임 안 지시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관님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장관님이 지셔야 돼요.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장관님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던 요 시기가 장관님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한 시기일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안 할 걸 했구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책임을 그래서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2018년에 가면 또 다 선택하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국감정 혼용이 다양성이라고 하시는데 국정을 쓰면 다른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하고 싶으면 제가 몇 번 지금 한 대여섯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지학사 교과서로 다시 지학사 교과서라는 검정 교과서로 출연을 해서 그중에 선택받게 하면 그건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정하고 검정을 혼용하는 것이 다양성이라는 건 논리가 안 되는 억지 논리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전부 다 뭐 전교조가 나서서 이걸 다 좌파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걸 전부 다 선택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부 조직이 더 큽니까? 전교조 조직이 더 큽니까? 교장단 협의회 힘과 조직이 더 큽니까? 교사들 조직이 더 큽니까? 그것은 조직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힘에 있어서 파워에 있어서 어디가 더 큽니까? 교장단 조직이 더 크고요. 그리고 교육부 조직이 훨씬 큰 막강한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동원해도 선택받지 못하는 거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안 됐다고 자꾸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는 실패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말 편향의 문제가 있으면 그 편향은 편향대로 바로잡아 나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편향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예. 극단적인 좌편향, 극단적인 우편향은 배제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맞는 내용들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자. 그건 동의하는데 예. 그걸 국정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획일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거에서 정책을 바꿔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게 그런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명고 교장 같은 경우 보세요. 황교안 총리가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 작년에 발표한 거 그거 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런데 그거야말로 조목조목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나라 학계 99.9%, 99%가 좌편향됐다는 식의 총리의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실제로 장관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학교 99%가 다 좌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총리가 그렇게 말한 거 틀어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거짓이잖아요. 거짓으로 국민한테 얘기한 거 학생들에게 틀어주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해보려고 하는 얼마나 이게 교육자로서 이게 애처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써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네. 네, 하여튼 영각교 지정이 한 학교가 지금 지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국정원정 교과서 국정뿐만 아니라 검정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정말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들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 고쳐졌잖아요. 수정됐잖아요. 그런데 편향되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정이 아닌 다른 교과서들은 다 편향되어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뿐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것뿐이죠.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예, 지금 교과서들 중에 예. 편향된 내용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그렇기 실국장들이 때문에, 예. 박성민 단장이 없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있다고 믿고 싶은 것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비비 편법 집행을 비롯해서 44억을 이렇게 결국은 날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장관님 지셔야 됩니다. 예비비에 대한 그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19대 국회 때
본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집행된 내용은 장관님 예, 44억을 예, 날리고 시간, 열정, 에너지를 결국은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소모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2018년부터 잠깐만요. 예, 자꾸 2018년 또 쓸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책임져야 될 걸 책임 안 지시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관님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장관님이 지셔야 돼요. 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라는 그런 프레임 하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1년간 써 보시면은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국민들이 학생들이 내용을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아직도 믿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은 지금 모든 검정 교과서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술이 되어 있다고 믿고 계시죠? 그 편향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적어도 많이 읽어봤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는 교과서의 내용들이 편향되어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실국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지난번에도 실국장들이 와서 박성민 단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옆에서 하시는 거 봤잖아요. 지금 현행 교과서에는 현행 8종의 검정 교과서에는 편향된 내용들이 있으면 장관님 책임이에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몇 가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장관님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던 요 시기가 장관님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한 시기일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안 할 걸 했구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책임을 그래서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2018년에 가면 또 다 선택하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국검정 혼용이 다양성이라고 하시는데 국정을 쓰면 다른 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하고 싶으면 제가 몇 번, 지금 한 5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지학사 교과서로 다시 지학사 교과서라는 검정 교과서로 출연을 해서 그중에 선택받게 하면 그건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정하고 검정을 혼용하는 것이 다양성이라는 건 논리가 안 되는 억지 논리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전부 다 전교조가 나서서 이걸 다 좌파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걸 전부 다 선택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부 조직이 더 큽니까? 전교조 조직이 더 큽니까? 교장단 협의회 힘과 조직이 더 큽니까? 교사들 조직이 더 큽니까? 그것은 조직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힘과는 직원 숙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 이런 사례에 따르면 선수촌 내 직원 숙소 건립이 타당하다는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체육회가 요청하고 있는 직원 숙소 건립 계획을 신속히 검토해서 2차 건립 계획에 따른 선수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교육부 장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결국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2018년에 국검정 혼용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서 2018년에는 국정교과서가 실패한 게 아닙니까? 많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까?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학생, 교사, 학부모들,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국과 관련 지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보시지 않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선택하죠.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진천 선수촌 건립 현재 2단계 사업 추진 중이고 2017년 9월에 완공돼서 태릉 선수촌 기능과 인력이 대부분 진천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원할
인력 중에 영양사, 뭐 조리사 이런 급식 관련 인력,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의무 인력, 트레이너 같은 이런 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직원 숙소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천의 선수촌 직원 숙소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하무개 의원의 주장에 의해서 일부 예산이 감액되었고 중단되었는데 대한체육회가 2015년 2월부터 직원 숙소 건립 요청 등 관련 사업 계획 조정을 계속 문체부에 요청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직원 숙소 거주 인력들은 선수촌에 거주할 국가대표들을 지원하는 필수 인력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현재 직원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청주나 대전이나 김천 등에서 장거리 출퇴근 및 선수촌 주변 임시 숙소를 빌리거나 선수 숙소 임시 사용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감정원 이런 7개